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노동자가 전기에 감전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전실 내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0m 높이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목숨을 잃은 건데요. 최소한의 안전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유족들의 호소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처벌 수위가 한층 강해져 관련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네, 안전 불감증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의정부시가 도봉 면허시험장을 장암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노원구와 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양주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채용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 최초로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활용과 지역 활동과 양성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에도 지난해 연천군을 찾은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네스코 생태관광도시라는 브랜드의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가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26명 발생해 전날보다 59명 증가하며 이틀 연속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평택시가 28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의정부 79명, 포천 27명, 양주 19명, 동두천 18명, 연천 7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41.2%로 전날보다 0.9%포인트 내려갔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1.6%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53.8%로 전날보다 3.2%포인트 올랐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5개 종합병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도는 도청 상황실에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아주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 5개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각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기 대응에 협력하며 정보 공유와 의료 시스템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까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를 통해 44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협약. 기본 협약 이후 약 1년 9개월여 만에 본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두고 불통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문제인지 권재영 경기도의회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권재영 의원입니다. 예, 네, 자, 복 많이 도봉 받으십시오. 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목소리가 상당한 것을 의정부시가 모를 리가 없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맺은 의정부시 행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20년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소식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부터 의정부시 정치권과 대다수 의정부 시민들은 반대를 하였고 시민단체에서는 1인 시위를 한 등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3일 기본 협약 이후 2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 시민 그리고 의정부시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의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의정부시는 이번 결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정부시의 발전과 의정부 시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면 이번에 체결한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노원구 동방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의정부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공개를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협약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정부시와 의정부 시민들에게 뭔가 불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노원구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이전한 자리에 대형 유통센터와 서울대를 중심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와 의료 분야 연구기관을 유치해 8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이 이전에 들어오는 의정부시 장암동에는 주변에 레미콘 회사와 도봉 촬영기지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정부 시민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된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의정부 시민들에게 애물단지가 하나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아들과 딸들에게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에 이전을 또 해야 하는 또 부담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이 본협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럼 의원님께서는 어떤 행동에 나설 계획이신지요? 네,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과 도의원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사설과 SNS 통한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고요.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한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운영 주체 기관인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에게 이전 반대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수차례 전달하였고 의정부 시의회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약이 이전 확정일지 궁금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의정부시에 하고픈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앞으로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이 이전하려면 경기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 신청을 의정부시에서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현재 그린벨트 해제 신청이 경기도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제 승인 제출 후 국토교통부와 중앙부서 등 관련 기관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 중 그린벨트 해제 신청이 접수 후에 도의원 2명이 참여하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로 본 사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절차는 올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있어 현 지방정부에서는 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의정부시는 상생 실시 협약서를 의정부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선출직과 공무원들은 우리들이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오직 시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양주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의회는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5건의 조례안을 정비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과 조사를 담당할 정책지원관 채용이 담겼는데요. 정책지원관은 올해 2명을 모집하며 앞으로 2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자체 인사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의 실효성을 위해 지방의회 하위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4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죠. 무려 3년 동안 도전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기까지 시민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해왔잖아요. 그럼요. 선정된 이후에 분명히 시민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뉴스를 통해 소식 전해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 시민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도전한 결과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 북부에는 문화도시가 없다고 하는데 아마 선정되면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올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김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부터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도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도시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시민 참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이슈를 문화로 풀어나가는 시민 참여형 문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침내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참여를 높이는 문화로 도시를 바꾸면서 경기 북부 최초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겁니다. 이번 예비문화도시 선정을 경기 북부 최초로 되면서 저희 의정부시가 다시 한번 그 경기 북부의 문화관문 도시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올해를 법정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해라고 보고 준비에 나섰습니다. 시민 중심의 문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먼저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변화 문화 실험실을 운영하고 교육을 통해 지역 활동가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이 원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내년에는 반드시 경기 북부 최초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의정부 문화도시의 비전이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의정부시가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문화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오는 2023년부터 5년 동안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코로나19에도 지난해 연천군을 찾은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천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관광객은 153만 명으로 전년 68만 6천 명보다 84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6년 91만 명이던 관광객은 2019년 122만 명으로 늘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68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연천군은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생태관광도시라는 브랜드와 함께 제인폭포와 전곡 선사유적지, 주상절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에서 의정부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의정부 업체에 직접 취업시켜주는 사업이 코링크 사업이라고 저희는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사업이 바로 지역 링크 사업입니다. 먼저 의정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학생들을 약 80명 정도 선발을 해서 1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학생들이 실제로 지역의 28개 업체의 대표나 교육팀장들이 와서 교육을 했고요. 실제 약 36명 정도 취업이 됐는데요. 올해에도 아마 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고 의정부시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 도장에 있는 학생이 강남, 서울 가서 굳이 취업할 일이 없고요. 보육학과 학생들이 굳이 서울 가서 취업할 일이 없어요.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지역에 맞는 업체에 취업을 했을 때 이직률도 적어지고 어떻게 보면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지역 링크 사업이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의 산업체 그러면 산업체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고용의 안정성, 취업의 안정성 이런 부분이 좀 담보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보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특히 이제 창업 쪽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의정부 학생이 아니면 좀 경기 북부라도 좀 확대를 해서 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좀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기초 토양을 조금 더 마련해주고 취업률도 조금 더 높여보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세금 감면 등을 위해 부동산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넉 달간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500여 건을 조사해 219명을 적발해 17억 8,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별로는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금액보다 높게 체결한 사람이 41명, 낮은 가격을 적은 다운 계약 체결자가 4명 등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